이렇게 정치인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뒤엔 방첩사 안에서 자기들끼리 근데 이 사람들 혐의가 뭐냐,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느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도 무작정 잡으라고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하예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일 상부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군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필로 자세하게 복기했습니다. 특히 김 전 단장이 지시를 한 이후 나오는 길에 그런데 혐의가 뭐냐며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지 법무실에 문의해보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바쁜 상황으로 인해 답변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관련 인원들이 내라는 모 등 중대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전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부인 김 전 단장도 체포 대상자들의 혐의는커녕 구금이 가능한지 여부도 모른 채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구 과장의 진술은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일부 핵심 인물들끼리만 관련 사항이 공유됐던 정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구 과장은 체포 지시가 있기 전 부대로 들어갈 때만 해도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문 내용 중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보고서야 어떠한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 과장이 포고령을 확인한 건 4일 자정을 30분 넘긴 시점으로 이미 체포를 하기 위한 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난 뒤였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선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걸로 조사됐지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선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정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이 삭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다름 아닌 이 전 사령관이란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탄핵 심판 증언은 회피였습니다.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한된이라는 표현을 쓰며 일관되게 답을 피했습니다. 12.3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인데 심판정에 와선 입을 꾹 다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령관이 통화할 당시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수행장교입니다. 수행장교는 대통령 육성에 담긴 지시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건 아니었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똑똑히 들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사실상 삭제하라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수행장교는 내란이 일어나고 사흘 지난 지난해 12월 6일 이 전 사령관이 문제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행장교는 이를 삭제 지시라 받아들여 기록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은 인물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헌재는 입을 담은 사령관 대신 조 단장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작은 싸움, 디테일 게임으로 몰아갑니다. 특정 단어를 썼네 말았네를 밝히는 걸 최대 쟁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 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계엄의 밤 군 헬기가 국회에 내려앉고 이렇게 무장 군인들은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겠다는 포고령 1호가 나왔습니다. 헌법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본질은 지워버린 채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 구체적 결과도 없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전략, 수감 단 20일 동안 66차례 변호사 접견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짠 걸로 보입니다. 심판정의 지휘자도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에 세 번째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어제도 변호인단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며 대리인의 발언을 집중해댔던 윤 대통령은 앞선 증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화기 공격을 받은 직후 150명이 넘으면 안 됐는데 들어가면 안 되나라고 또 들어갈 수 없겠나 장관이 이렇게 혼잣말을. 대리인이 사령관을 장관이라 잘못 언급하자 곧바로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요 이거 대통령 국방부 장관이 하신 말입니다. 사령관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 김현태 단장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에 대리인단이 즉각 따르는 모습은 계속 포착됐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의 지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이고 입장 아닙니까? 발언을 이어가는 대리인의 팔을 툭툭 친 뒤 종이에 연필로 직접 메모를 적어 건네기도 합니다. 뒤쪽의 대리인단을 향해 아예 몸을 기울여 여러 손짓을 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정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률 전문가라는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체포된 뒤 설 연휴를 포함한 20일 동안 66번의 변호인 접견을 가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접견 횟수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변호인들과 수시로 접견을 가지며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준비하며 체포와 구속과 같은 결정적 시점엔 극렬 지지자 애국 시민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등 탄핵 여론전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자신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 그러니 잘못도 없다는 주장을 해보려는 겁니다. 본질을 감추려는 시도이고 주장이지만 이 주장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일까, 인원일까? 6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인원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인원이라고 말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진 계엄 당일 밤 12시 30분, 당시 본관 안에는 군 요원이 없었고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를 언급하며 말한 인원은 분명 국회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는 위헌 여부를 따지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다 끝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이렇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장은 자신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인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라는 말은 내가 써본 적이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이 꾸며낸 말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 역시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곽 전 사령관을 공격했습니다. 사람을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만 쓸 수 있는 건데 그 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붕괴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만 쓰는 말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안 쓰는 말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도 줄곧 인원이란 표현을 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 간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 간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루 전 6차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마친 후에도 이렇게 4차례나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원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네. 어떻습니까? 인원이라는 말을 사람이란 표현을 대신해서는 안 쓴다.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사실 탄핵 심판에서뿐만 아니라
후보자 시절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치되기 전까지 여러 곳에서 사람 대신 인원이란 표현 많이 써왔습니다. 심지어 인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저희 팩트체크팀에서 짧게 몇 개를 추려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집회 신고는 5천 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라든지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네, 인원이냐 사람이냐 사실 본인조차 구분해서 쓰지 않는 단어 하나로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계엄 당일 국회로 군인을 보낸 것이 윤 대통령이고 또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요원이냐 인원이냐 사람이냐 12.3 내란 사태의 본질은 이런 용어 다툼에 있지 않죠. 김혜미 기자와 그래도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이들을 통해서 구치소 안에서도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는데 헌법재판소에 나가보니 너무 곡해가 돼 있더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또 흔들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여당에서 가장 빠르게 관저 앞 집회에 나가 윤 대통령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접견해서 지지자들의 응원을 전하자 당당하신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다. 지지자분들이 말씀 많이 하신다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제하려고 한다. 대통령도 인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 또 국민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 이거는 꼭 전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3일 당 지도부 나경원 의원과 만났을 때 그랬듯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보시니까 야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그래서 헌법재판소 나간 것을 그래도 잘한 결정이 아닌가. 지지층의 탄핵 반대, 나아가 탄핵 불복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당에도 뭉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제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친윤 의원들이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또 다수 의원들이 면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국민의힘은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대통령과 지지층을 더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